둘째 날 아침은 숙소 근처 만두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첫 번째 관광지 이화원으로 갔습니다. 이화원은 중국의 황실 여름 별궁이자 최대 규모의 황실 정원으로 베이징 도심에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입구는 동국문과 북국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북국문으로 들어가서 동국문으로 나오는 코스를 선택했어요. 먼저 소주가. 소주가는 물의 도시인 소주시의 풍경에 반하여 만든 곳으로 약 300m의 물을 사이에 둔 상점가입니다. 소주가 가운데 있는 호우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어요. 위에 다리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전부 다 보여서 시간이 없다면 소주가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주가를 지나온 곳은 사대부주라는 티베트 라마교식 건축물로 가운데에는 궁궐 정각 형식의 건물과 양쪽에는 청탑과 망루가 있습니다. 사대부주 건물에 올라가는 길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이라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는 계단도 많고 또 바닥도 돌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걷는 게 상당히 힘들지만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다리인 석교 또한 정말 아름다워서 기념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것도 모두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점. 석교를 지나 곤명호 방향으로 걷다 보니 배를 탈 수 있는 곳도 나왔어요. 곤명호를 다니는 배들도 다 앞에 용이 있어요. 저것마저도 중국스러웠어요. 다음은 제가 이화원에서 가장 좋았던 곳인 불양각. 이곳은 사원인데 만수산 중턱에 있어서 곤명호와 이화원의 경치를 내려다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 모든 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라니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느꼈어요. 이제 이화원의 경극 공연장인 덕화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작은 방들이 가운데 무대를 두고 둘러있어요. 40인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곳조차도 상당히 넓었어요. 무대 가운데 자리는 왕이 앉는 자리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은 누워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햇빛이 강해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어두운 곳이 무대인데 무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또 객석과 거리가 꽤 있어요. 다음은 지춘정으로 갑니다. 지춘정에 앉아서 만수산을 바라보는 휴식을 취하고 급 이화원 관광을 마쳤어요. 사실 저기 보이는 나무들을 가야 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아쉬운 마음에 만수산부터 곤명호를 쭉 한번 둘러보고 서둘러 동국문으로 나왔습니다. 동국문에서 나와서 시위안역에 가는 길에 인력거 같은 자전거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요거트도 먹었는데 영상을 안 찍었네요. 중국 요거트 진짜 맛있어요. 더위에 지쳐 휴식을 취하러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티 머그컵도 빼놓지 않고 구경했어요. 베이징 릴리프 머그도 가격은 사악하지만 예뻤어요. 제가 있었던 스타벅스 외관이 되게 예뻐서 나오면서 촬영했습니다. 스테리 스트릿이라고 이름 지은 이곳은 여러 식당과 상점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중국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좋았습니다. 시위안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베이하이베이역으로 갔어요. 역에서 나와 조금 걷자마자 이렇게 인력거를 엄청 많이 봤는데 특히 이 지역에는 인력거가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항부에 도착. 왕가나 관료들이 살았던 집을 왕부라고 하는데 이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존이 잘 된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기는 공항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은안전이라는 곳인데 중요 행사가 열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2층으로 된 이 건물은 호자우루라고 하는 방에 있는 가옥인데 방이 무려 108개라고 해요. 중국 여행 때 망원 렌즈가 되는 카메라를 하나도 안 가져갔었는데 화각이 좁은 일반 렌즈로는 한 화면에 담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도 정말 넓어서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운데 보이는 건 소원을 비는 그런 것 같았는데 중국답게 빨강빨강했어요. 이제 공항부의 힐링 포인트인 화원으로 갑니다. 공항부에는 잘 꾸며진 화원이 곳곳에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큰 연못에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한쪽에는 야자수처럼 생긴 왠지 바나나 잎일 것 같은 이런 나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하면 떠오르는 저런 동그란 문도 있었어요. 근데 정원 안에 왜 굳이 저런 문을 만들었는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출구 바로 옆부터 있었던 기념품점들,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던 건 꼭 마오쩌둥 초상화로 만든 기념품을 파는데 실제 중국인들의 집에서도 저런 기념품이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공항부를 뒤로하고 후통 관광을 시작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삼청동이나 후암동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후통거리.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형 구조의 집인 사업원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통 가옥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중국 영화 속 한 장면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평일 낮에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둘러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스차하이 시차레. 넓고 긴 호수에 유람선도 있고 호수를 따라 카페나 레스토랑, 바도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차례에서 상점가인 연대사가를 지나 남라고항을 가는 길에 종루고르도 봤어요. 한국의 종각 같은 곳입니다. 남라고항은 연대사가와 더불어 대표적인 후통거리라고 하는데 길거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저는 홍콩에서 맛있게 먹었던 동그란 에그와플을 먹었어요. 홍콩에서는 코코넛 맛이 많이 났는데 이건 코코넛 맛은 거의 안 났어요. 하지만 맛있었어요. 삼청동처럼 상점들도 많은데 한국 화장품 가게도 있었어요. 난러구샹역에서 오면 여기가 시작점인데 저는 반대로 와서 여기가 남라고항의 끝, 난러구샹역에서 다시 베이하이베이역으로 가서 스차하이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중국에서만 파는 음료를 마시고 조금 쉬다가 해가 지고 스차하이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엄청 잔잔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라이브 카페도 있고 신나는 곳도 있었어요. 여기는 산리툰 빌리지. 사실 중국인 친구와 중국 유학했던 친구들의 강력 추천을 받고 갔는데 저에겐 압구정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건물들이 예쁜 거랑 건물 곳곳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그냥 평범했어요.
이날의 첫 제대로 된 식사는 산리툰 빌리지 안에 있는 크리스탈 제이드에서 먹었어요. 샤오롱바오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역시 맛있었어요. 중국 음식편은 또 따로 들고 올게요. 돌아가는 길에 보리그건이라는 공연장을 발견하고는 둘째 날 끝!